자소서 쓸 때 뉴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PT 면접 볼 때 그 주제가 나왔었어요. 또 환경공단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뭐 블로그 다 구독하고 제가 이제 그냥 고등학생이 아니라 내가 환경부 장관이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서 가치의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하면 환경공단. 21년도 상반기에 지원해서 이제 추가 합격으로 합격하게 된 공무직 손영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전산직렬이고 올바른 운영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도 상반기 신입 공채에 입사한 회계직렬 변유정 주임입니다. 지금 폐기물 수출입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긴장돼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1년도 상반기 환경직렬로 입사한 황지원 주임입니다. 물인프라 설계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하반기 8급 신입 공채로 입사하여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시형 주임이라고 합니다. 직렬은 환경직렬이며 현재 성면환경안전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업보다는 개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다는 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 환경 분야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저 또한 괜히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환경 관련 유튜브가 나오면은 잘 찾아보고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환경공단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공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 쪽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뭔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니까 되게 좀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환경공학과였어서 대학교 때부터 환경공단이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8년도에 공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해서 겪어보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환경 산업들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쪽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1년도에 다시 재입사하게 됐습니다. 일단 사무직은 컴활이나 한국사는 요새 필수인 것 같고요. 저는 전공이 회계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전산 세무라든지 ERP라든지 재경관리사 등의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따서 그게 서류 과점에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대졸 채용이 아닌 고졸 채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능사나 산업기사 수준에서 최대한 전공 자격증을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산직은 필수로 이제 필요한 정보 처리 기사. 전 대학교 때 애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수상한 경험이 있었는데 서류는 그거 경험 살려서 썼었습니다. 환경공학과라면 수질대기 2가지 기사는 졸업 전에 가지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폐기물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공통 자격증은 컴활, 한국사, 어학 모두 갖추셔야 환경직렬은 이제 서류에서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회계직렬이다 보니까 사실 환경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큰 건 아니더라도 저는 남들보다 조금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래서 사소하게라도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환경 분야를 전공하진 않고 기계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살짝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 자기 직무 능력 부분을 어필을 최대한 하고 그린 뉴딜이나 ESG 경영 등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정도만 파악한다면 합격하시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되게 교수님처럼 하시네요. 전산직은 굳이 뭐 환경이랑 관련이 없어도 뭐 어디든 다 전산 시스템을 쓰이기 때문에 굳이 환경 관련 경험이 없어도 되고 옛날에는 폐기물 관리를 싹 다 수기로 손으로 써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싹 다 전자문서화가 되면서 그 전자문서화를 위한 이제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전공에 잘 맞춰서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근데 만약 그 외에 저는 개발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도 없다면 이제 자격증으로 자기의 노력을 어필하는 방법. 전공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NCS 같은 경우는 저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거든요. 피셋형이 있고 모듈형이 있는데 저희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이 2가지 복합된 피듈형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피셋형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계산 빠르게 하는 연습이나 속독하는 연습 같은 걸로 훈련을 하려고 했고요. 모듈형은 임박해서 좀 외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박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그 시험 전날에 모듈형 봤던 거에서 두 문제가 나와가지고 모듈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NCS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NCS를 풀 때마다 좀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잘 풀고 있는지. 그래도 이거 일단 꾸준히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봉투 모의고사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요새는 전공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좀 전공 공부하는데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버릴 문제 찾아서 빨리 버리는 것도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일단 최대한 버릴 문제는 빠르게 버리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푸는 연습보다는 눈으로 푸는 연습을 하여 최대한 시간 단축 또한 잘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다 못 풀었는데 탈락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여기 지원할 때 한 4분의 1을 못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도 합격을 했거든요. 다 푸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그냥 일관적이게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 풀었는데 저도 일관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자기 객관화해서 일관적으로 계속 풀어나가니까 시간은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다 풀었는데 저는 다 풀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난 무슨 일 있었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바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 탁탁탁 찍어야 돼. 뒤에 문장이 좀 길더라고. 제가 그리는 속도가 느린데. 근데 저도 일단 최대한 자기 객관화해서 푸는 방법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기 객관화 하다 보니까 되게 사회성이 없는 사람으로 풀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합격했으니까 최대한 자기 객관화해서 진솔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소서 쓸 때 뉴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PT 면접 볼 때 그 주제가 나왔었어요. 주제가 그때 재택근무로 인한 보안과 관련된 주제였는데 그 USB 관련해서 자료 송수신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거 버리고 그냥 이제 서버에 직접 회사 서버에 이제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약간 웹하드처럼 회사 서버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면 굳이 USB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어떻겠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공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환경공단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많이 보고, 또 환경공단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다 구독하고 알림해가지고 최신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글들을 다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 인성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인성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기업에서도 물어보는 것들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100문제 인성 면접에 답을 적어보고 외우기까지는 안 하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거랑 아예 처음 보는 단어인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랑 유튜브랑 이제 홍보부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고 최신 이슈 되는 거는 특히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단의 사업들을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탄소 포인트 제나 올바로 시스템 등 공단 관련 사업에서 질문 나왔을 때는 최대한 이렇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자기소개서를 유추하여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파악하여 최대한 답변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총 준비 기간이요?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학교 공부랑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스터디한 게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 스터디 했던 분들도 4명이었는데 다 저 공단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면접 스터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질문을 했을 때도 굉장히 당연한 질문인데도 막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셀프 카메라 테스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터디 하셔서 이제 피드백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신감에 찬 상태로 면접 보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 제가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카페인 드링크 그걸 엄청 먹고 갔더만 자신 공격 모르는 건 모른다 이랬더만. 그래서 결국 예비번호를 맡았습니다. 딱 들어갈 때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고등학생이 아니라
내가 환경부 장관이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서 제가 그냥 틀린 말을 해도 이게 맞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인드인데 그렇구나. 결과가 달랐네요. 나도 환경부 장관 마인드였는데 나는 예비군. 코딩으로 어떻게 공단을 좋게 만들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 범위가 되게 광범위해서 뭘 콕 집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산직 같은 경우는 질문 받으면 되게 폭이 넓기 때문에 뭘 집어야 될지 모르는 거인데 그냥 그래도 모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분야별로 사업 한 가지씩을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면접 스터디가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저는 폐기물 쪽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자원순환 쪽으로. 근데 어떤 분은 물 쪽에 관심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대기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어서 계속 질문과 답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었지 하고 바로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친절하게 도와주셨던 우리 선배님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도 면접 대기실에서 좀 막 사람 구경하고 이랬거든요. 네, 저는 면접 볼 때 부산에서 KTX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촌놈이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여기가 면접 장소가 맞는데 되게 면접 보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어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잘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맨날 칼퇴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자취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취준을 3번 해가지고 아마 저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아마 부모님께서 좀 소가리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좀 많이 묵묵하게 기다려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시간연차인데요. 시간연차를 쓸 수 있는 게 제가 또 울산 사람이다 보니까 금요일에 뭐 비행기 타고 내려가야 될 때 좀 비행기 시간이 좀 애매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를 통째로 연가 쓰기엔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쓰면은 좀 여유롭게 비행기 탈 수 있어서 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연가도 10분 단위로 쓸 수 있으니 많이 입사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미세먼지 들어갔을 때 밑에 한국환경공단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곳에 제가 다니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서 좋고 네, 저도 이제 공공기관의 직원이 됐다는 자부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또한 워라밸 또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게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준 때 자존감 진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아마 진짜 많이 지치시고 힘들 것 같은데 이때를 잘 버텨내시고 좀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 기간이 좀 있었어서 힘들었었는데 언젠간 끝나는 일이니까 너무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고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진짜. 네, 저는 고졸 채용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고졸 채용 같은 경우가 많이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되게 안 좋은 점이 있지만 하지만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쟁률이 대졸 채용보다는 낮고 진입 장벽 부분에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고졸 분들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 문제도 있겠는데 저희 올바로 시스템의 그 사용자 연령층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산 시스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연령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환경이라는 거는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이고 근데 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정책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의 환경 감수성을 일깨워서 하나하나씩 같이 실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 주변 사람들이라도 환경 감수성을 일깨워서 실천하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환경공단에 입사를 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다들 제 앞에서 일회용품 쓰는 걸 조금 꺼려하거나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일단 그렇게 사소하게 일회용품을 좀 절제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좀 큰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40년 동안 공단에 다녀서 제 장수로 이제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여러 부분의 환경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경공유에서 꼭 만나요.